저는 오늘 우아한 디버깅 툴 QA 이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홍영준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에 입사한 지 4년 정도 됐고요. 배민 커머스에서 백오피스, 어드민, 코어, 플랫폼, 웹뷰 등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지금은 주문 웹 프론트엔드 개발팀에서 장바구니나 주문서, 주문 내역 같은 주문 도메인 웹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초기 설계를 포함해서 우아한 디버깅 툴을 같이 개발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인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권기성님입니다. 어, 불과 이틀 전 결혼식을 올리시고 지금 스페인에서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기시는 중이라 아쉽지만 오늘 참석은 못하셨어요. 이 발표는 이슈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장받고 싶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이슈를 마주하면 재현하고 녹화, 제보하는 등 반복 작업을 하고 계시는 QA, PM, PD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차는 먼저 우아한 디버깅 툴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왜 우아한 디버깅 툴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었던 기존 QA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살펴본 다음 우아한 디버깅 툴이 도입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현했는지 기술적인 내용을 다룬 후에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우아한 디버깅 툴은 배민 베타 앱의 웹뷰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기록방을 통해 원격으로 조회할 수 있는 QA 보조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감이 올 듯 말 듯 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먼저 조금씩 살펴볼게요. 우아한 디버깅 툴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슈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방, 그 기록방 링크와 각종 유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 지라 티켓을 생성하는 기능, 그리고 API 요청, 응답 값을 조작하는 네트워크 리라이트,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우아한 디버깅 툴의 대표 기능인 기록방에 대해 살펴볼게요. 배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주문서 화면입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화면에서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측 하단 플로팅 버튼을 통해 기록방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록방을 만들 수 있는데요. 기록방이 만들어지면 슬랙봇이 이런 DM을 보내줍니다. 먼저 모자이크는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라 조금 거슬리시겠지만 양해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DM에는 해당 지면의 URL이라던가 앱 버전, 디바이스 모델, 회원 번호, 배민 앱에서 어디 현재 주소에 설정했는지 이런 다양한 유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성된 기록방에 링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 기록방에 들어가 보면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에겐 친숙한 개발자 도구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중에 QA 티켓을 처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 그냥 저 사람 디바이스에서 개발자 도구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저는 QA 상황을 재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록방이 바로 그 저 사람 디바이스에서 열어본 개발자 도구인 셈입니다. 그럼 이 기록방에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지막 화면에 캡처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고정된 캡처 이미지가 아니라 기록된 데이터를 토대로 재현된 화면이라서 스크롤을 아래서 아래로 내려서 뭐 전체 페이지를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이전 기록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록방을 생성했던 시점의 화면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주문서에서 주문 틈새 추천, 장바구니 이렇게 이전 화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각 화면의 기록들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탭에서 돔 정보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콘솔 탭에 찍힌 로고들도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확인하는 건 아무래도 역시 네트워크죠.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Pay라는 API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에 요청 페이로드를 보면 제가 발표용으로 조작해 놓은 우아한 디버깅 툴이라는 요청 값으로 보내고 있어 이게 실패 원인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잘못했으니 서버에서 잘못된 요청이라는 응답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PI 요청을 CURL을 복사한다던가, 뭐 API 그 목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API를 검색해 본다던가, 저희가 개발자 도구에서 원래 하던 것들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션 리플레이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요. 사용자가 기록방을 생성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록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고요. 이 세션 리플레이를 제외하면 사실 그냥 개발자 도구를 보는 것이랑 똑같죠. 그래서 기록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거 이슈 상황과 연결된 개발자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티켓 생성 기능에 대해 알아볼게요. 티켓 생성도 앞에서 설명드린 기록방의 후속 기능인데요. 문제를 발견하면 플로팅 버튼을 통해 티켓 생성 창을 열고 여기에 현재 테스트 중인 프로젝트의 담당자나 뭐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티켓 생성하기를 하면 기록방과 마찬가지로 저한테 슬랙봇이 이렇게 DM을 보내줍니다. 테스트는 스마트폰에서 하고 이 링크는 PC로 열어서 티켓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티켓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져 있죠. 이 티켓에는 아까 기록방 DM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종 유저 정보들도 입력이 다 되어 있고 아까 기록방 링크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무한 디버깅 툴을 통해서 티켓을 생성하면 그 당시 재현 상황은 티켓에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티켓을 생성할 때 선택했던 아까 담당자, 컴포넌트, 에픽 티켓 이런 것들도 티켓 세부 사항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QA 담당자는 여기서 발견 상황이라던가 어떤 결과를 기대했었는지 같은 정보들만 추가를 하면 이슈 티켓 생성이 끝나게 됩니다. 티켓 생성은 프로젝트 QA 중에 이슈 티켓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기록방은 슬랙을 통해서 이슈를 제보한다거나 개발자한테 문의할 때 이제 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록방 링크를 던져주면서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통해서 이번 세션의 제목처럼 QA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기능과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QA에 필요한 네트워크 리라이트 기능인데요. 네트워크 리라이트는 웹페이지에서 호출했던 API 리스트를 확인하고 요청 쿼리나 바디, 상태 코드, 응답값 등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응답값에서 타이틀을 무한 디버깅 툴이라고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새로 고침이 되고 플로팅 버튼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응답값이 제가 지정한 무한 디버깅 툴이라는 문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리라이트는 특정 환경을 강제해서 테스트해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API를 강제로 실패시켰을 때 프론트엔드에서 그 API에 대한 에러 핸들링을 잘 작성해서 오류 팝업 같은 걸 잘 띄우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어드민에서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에는 이제 심야 시간에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예약 배달만 가능한 상황이 조성이 되는데 그거를 실제 그 시간대에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그 QA 담당자분의 어떤 회원 아이디 같은 것들을 하드 코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심야 시간대에 어떤 API 응답이 내려오는지를 강제하면 그 UI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한 디버깅 툴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기능이었는데 어떤가요? 좀 쓸만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왜 우한 디버깅 툴이 필요했는지 그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입사하고서부터는 처음에 백오피스나 어드민 같은 PC 웹을 주로 개발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개발을 하다가 이제 모바일 웹 개발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근데 뭔가 그 디버깅을 하는 게 조금 더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먼저 재현을 해야 할 때 디바이스나 앱 버전 같은 정보들도 알아서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됐고 네트워크 기록 같은 걸 좀 보고 싶으면 시트 케이블로 이제 맥이랑 연결을 해서 이제 크롬 인스펙터나 뭐 사파리 인스펙터 아니면 이제 찰스라고 하는 프록시 툴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좀 번거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개발한 걸 화면에서 봐야 되니까 뭐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추가적인 도구들도 써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PC 웹에 비하면 뭐가 더 필요하고 뭔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 재현하지 말고 그냥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QA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배민 앱에서 주문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제 QA 담당자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장바구니에서 주문서로 넘어온 다음에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류 팝업이 나타나는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QA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할 행동은 먼저 아까 언급한 찰스 같은 프록시 툴이라던가 화면을 녹화할 준비 같은 것들을 하겠죠. 그리고 주문서에 다시 진입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와 함께 이슈를 다시 재현하겠죠. 이 과정에서 이슈가 다시 재현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끔씩 아까는 안 됐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젠 또 되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지죠. 차라리 다시 안 돼야 그 상황을 재현해서 제보를 할 텐데. 그래서 그 증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해지는데 일단은 재현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녹화된 데이터를 PC로 옮긴 다음에 그 이슈 티켓을 만들면서 그 데이터들을 등록하고 담당자도 지정하고 에픽 티켓도 넣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슈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테스트를 하러 이제 떠나겠죠. 즉 QA 담당자의 업무 플로우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테스트를 하고 이슈를 발견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이슈를 재현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슈를 제보하게 됩니다. 근데 저 많은 데이터가 항상 다 필요할까요? 저기 네트워크 기록, 뭐 영상 기록, 화면 캡처, 뭐 앱 디바이스 유저 정보, 설정 지역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이슈마다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건 좀 피곤한 일일 것 같아요. 이게 각각 수집하는데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정작 이렇게 다 수집을 해서 티켓에 등록해 놨는데 사실 이번 이슈에서는 딱히 필요 없는 데이터였어. 그러면 좀 제가 QA 담당자라면 좀 허무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슈를 전달받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티켓을 확인해 보니까 API가 뭔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티켓에 첨부해 주신 네트워크 기록을 까보면서 확인해 봤는데 특정 API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PI 담당 서버 개발자한테 확인해 달라고 티켓에다가 이제 그 개발자분들 멘션해서 댓글을 남기고 기다리는 동안 원래 하던 업무를 하러 떠나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서버 개발자가 그 댓글을 확인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API가 모든 유저한테 똑같은 에러를 내리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유저의 뭔가가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그 유저의 로그를 한번 조회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 특정 유저의 로그를 조회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유저의 회원 아이디가 있으면 아주 쉽게 로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티켓에 회원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회원 번호는 네트워크 기록 같은 거에 비하면 좀 자주 쓰이는 값은 아니라서 이제 QA에서 누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버 개발자는 다시 티켓에 QA 담당자분을 멘션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회원 번호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이제 또 언제 답변이 올지 모르니까 원래 하던 일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다른 테스트를 하던 이제 QA 담당자분이 그 댓글을 확인하고 이제 서버 개발자분이 요청하셨던 회원 번호를 댓글에 남기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서 서버 개발자분이 그 댓글을 확인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요청하고 다시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요청한 데이터를 주고 준다고 또 바로 확인하는 뭐 급한 건이면 바로 DM을 날리겠지만 보통은 댓글로 이게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텀이 길어지고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티켓에 돌아왔을 때 이게 뭐였더라?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일을 병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이 데이터를 요청하기 전까지 코드를 어디까지 봤더라? 내가 어디서부터 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같은 식으로 이 종종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기존 QA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의 우선순위가 생기게 돼요. 뭐 네트워크 기록 같은 건 거의 필수적이지만 아까 말한 회원번호 같은 건 조금 덜 신경 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 하필 필요했던 그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나 화면 기록 같은 걸 수집하려면 이슈를 다시 재현해야 된다는 건데요. QA를 하면서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놓는 건 너무나 낭비이기 때문에 이슈를 발견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현 과정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드민 조작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 뭐 하나 예시로 들자면 뭐 주문이 완료된 다음에 이슈가 발견됐다. 그러면 검색을 해서 그 셀러의 상품을 담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과정을 다 거쳐서 다시 그걸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회원 번호처럼 필요한 데이터가 티켓에 없을 때 개발자가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제 이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하는 QA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딴 거 하다 왔는데 다시 재현을 해달래. 근데 이게 어떻게 재현해야 됐다는 거더라? 이렇게 문서를 또 찾아보면서 일을 해야 돼서 양쪽 직군 다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프록시 도구를 연동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법이 다 각각 다르겠죠. 이것들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문서화라도 되어 있던가요? 이 네 가지가 제가 기존 QA 프로세스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아한 디버깅 툴을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이슈를 재현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우아한 디버깅 툴이 자동화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슈를 발견하면 바로 제보를 하고 그 기록방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단방향 흐름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재현을 하러 앞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모두 수집했던 비효율적인 부분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아한 디버깅 툴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슈를 재현하면서 낭비됐던 시간들도 이슈를 발견했을 때 별도 재현 없이 그리고 수집 과정 없이 그냥 버튼 몇 개 눌러서 기록방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데이터가 필요해서 각 직군을 오가면서 요청하고 기다리고 했던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경우에도 기록방에 진짜 웬만한 데이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방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바로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각종 방법들을 숙지해야 했던 일들도 버튼 몇 개 눌러서 기록방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QA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도입 후에 QA 담당자분들한테 사용 후기를 한번 받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슈 등록을 하는 시간이 5에서 60% 정도 감소되었다. 10분 걸리던 일이 5분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일단 제일 많았고, 그리고 편리하다. 기존에 내가 이렇게 직접 수집하는 거 말고 그냥 버튼 몇 개 딸깍 하니까 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돼서 편하고 훨씬 좋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할 때 사실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티켓을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첨부할 때 약간 잘못 첨부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건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줄어들어서 좋다. 이런 세 가지 반응들이 있어서 실제 사용자분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아한 디버깅 툴은 현재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주문 서비스실에 먼저 도입을 해서 실용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주변 조직에도 슬슬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장표를 만들던 날 기준 DB를 한번 열어봤는데 발표 만들던 날 기준으로 한 약 4,000개 정도의 기록방이 만들어졌고 티켓도 한 400개 정도 좀 안 되게 생성되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아한 디버깅 툴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걸 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도입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우아한 디버깅 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아한 디버깅 툴에서 데이터는 크게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수집, 전송, 저장, 조회. 구체적으로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좌측에서부터 웹페이지 안에 SDK가 심어져 있고요. 그 SDK에서 이제 웹소켓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이 되고,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네요. 웹소켓을 통해서 서버로 전송이 돼서 S3나 DB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기록방인데, 기록방도 마찬가지로 소켓을 통해 서버랑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이지만 어드민도 하나 있고, 여기 외부 서비스 슬랙이나 지라 같은 것들도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건 한 번에 보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역할은 웹페이지에 심어져 있는 SDK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SDK는 HTML 헤더에 스크립트 한 줄 추가하는 걸로 쉽게 추가할 수 있어요. 천천히 넘길게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사실 특별할 건 없고 조금 뻔한 방법들인데, 돔 같은 경우에는 뮤테이션 옵저버에 콜백을 등록해서 변경을 감지하고요. 뭐 콘솔이나 네트워크 같은 건 각각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수집 로직을 끼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에러는 에러 이벤트에 리스너를 등록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신 세션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현은 하진 않고 RR웹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주간 다운로드 수가 거의 80만이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꽤 안정적이고 최적화가 잘 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단순화된 코드로 약간 예시를 들어볼 건데, 네트워크를 수집하는 걸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뭐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패치로 예를 들어볼게요. 원본 패치를 따로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윈도우 패치에다가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면서 필요할 때 이제 아까 저장해 놓은 원본 패치를 실행하면 그대로 동작하겠죠. 이 사이에 CDP 리퀘스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예시를 보는 건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오버라이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CDP를 언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DP는 크롬 데브투스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랑 개발자 도구가 서로 통신하기 위한 규격입니다. SDK에서 수집한 데이터 뭐 네트워크나 콘솔 같은 정보들은 다 이 CDP 포맷을 한번 매핑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인데요. CDP의 공식 문서 중 일부인데, 네트워크 리퀘스트 윌 비 센트라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라미터로 뭐 리퀘스트 아이디라던가 로더 아이디, 뭐 도큐먼트 URL, 리퀘스트 등등등 되게 많은 값들을 필수적으로 넘기라 이런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다시 예시 코드로 한번 돌아와 보면 CDP는 JSON RPC의 규격을 따르고 있어서 여기 메소드에 아까 네트워크 리퀘스트 윌 비 센트를 명시해 놨고, 파람스에 아까 문서에서 달라고 하는 값들을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CDP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발표를 아예 따로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많아서 일단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수집한 각종 정보들을 이 CDP 형태로 매핑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전송하고. 근데 뭐 전송하고 저장하는 단계는 딱히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웹소켓을 사용한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근데 바로바로 그 수집하자마자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진 않고 일단 자바스크립트 메모리에 캐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배열에다 저장해 놨다가 이제 기록방을 만드는 순간 저 저장해 놨던 데이터를 한 번에 쏴서 저장을 하고, 기록방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 웹페이지와 함께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소켓이 연결된 상태에서 감지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장은 뭐 서버에서 그냥 이 아까 CDP의 메소드에 따라서 CDP 이벤트 이름에 따라서 그냥 분기해서 어느 테이블에 저장하는지 뭐 그 정도 로직만 있어서 별도 코드는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도식에 아까 전송 저장하는 과정이 밑에도 있었고 위에도 하나 있는데, 좀 전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현재 페이지의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고 저장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했던 이전 페이지에 대한 정보예요. 이거는 DB가 아니라 S3에 저장을 합니다.
QA를 하다 보면 주문서에서 이슈가 발생했지만 장바구니의 상황이 필요한 경우처럼 이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SDK도 결국 자바스크립트 코드라서 각 웹페이지마다 들어가 있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페이지의 기록방만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슈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번 담당자가 기록방을 만들면서 지면을 넘어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슈를 발견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기록방을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단방향 흐름이 아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전 화면을 어떻게 자동화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엄청 깔끔한 답은 없고 결국은 모든 데이터를 다 미리미리 저장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신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DB에다가 바로 다 저장하는 건 뭐 DB 부담도 있고 비용이 들 것 같아가지고 고민한 방법이 먼저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 바로 소켓을 연결을 합니다. 서버랑. 그리고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탈하는 이벤트에다가 리스너를 등록해 놓을 건데요. 그래서 이 리스너에는 이제 서버에다가 그동안 네가 로컬에 저장하고 있던 데이터를 S3에 저장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저장하고 있던 데이터를 JSON 파일로 만들어서 S3에 업로드를 하고 그 로컬 데이터를 이제 자기 로컬 메모리에서 지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게 되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들 수도 있어요. 중복 아닌가? 아까도 저장하고 이렇게도 저장. 이럴 거면 그냥 다 저렇게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정답입니다. 이전 기록은 사실 최근에 추가한 기능이라서 아직 좀 실험적인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S3 기반은 DB에 비하면 좀 느려요. 그리고 서버 로컬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은 없을지 같은 것들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약간 현재는 약간 중복을 감수하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혹시 Q&A 기간에 여쭤보실까 봐 미리 언급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방, 조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개발자 도구 사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왜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땐 네트워크 기록이 비어있고 내가 새로 고침을 해야지만 그게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개발자 도구를 열어야 페이지랑 개발자 도구가 소켓으로 연결이 되고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벤트를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 보네요. 저는 이게 왜 이럴까 맨날 생각만 하고 알아보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소켓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록방과 관련된 도식을 한번 살펴보면 기록방은 웹페이지 대신에 저희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시간이 아니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온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기록방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브툴스 프론트엔드라는 오픈소스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개발자 도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픈소스가 앞서 얘기했던 CDP 포맷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데브툴스 프론트엔드를 랩핑한 이제 원격 디바이스랑 실시간 디버깅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인데 보안 디버깅 툴 만들 때 이 두 라이브러리를 되게 많이 참고했어요. 특히 어떤 CDP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미지를 보면 지금 CDP 문서에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한 화면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목차고 밑에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언제 써야 되고 이런 걸 제가 다 뜯어보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이 라이브러리를 참고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방의 URL을 잠깐 살펴볼 텐데 기록방 URL은 예시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록방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쿼리에 이제 어떤 웹소켓 서버에 연결을 해야 되는지 웹소켓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기록방에 대한 아이디가 있어서 내 아이디가 뭔지 식별할 수 있는 레코드 아이디가 있고요. 네트워크 예시를 통해서 기록방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서버와 기록방이 있습니다. 먼저 기록방에 접속을 하면 WSS 쿼리에 있던 그 웹소켓 서버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럼 서버는 웹소켓이 연결이 되면 해당 기록방에 이제 네트워크 에네이블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는 네트워크 통신을 이제 활성화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기록방은 이제 이 메시지를 받고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제 레코드 아이디를 통해서 DB에 저장되어 있던 그 기록방의 네트워크 기록을 조회하고 기록방에 전달합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URL 주소라던가 그 리스트들, 그리고 각각의 상태, 크기, 시간 같은 그 첫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방은 이 값들로 이렇게 화면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까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이 브라우저에서 발생했던 이벤트들을 쏘는 그런 과정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API 리스트 중에 저 빨간색이 궁금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기록방이 이제 서버에 다시 network get response body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API의 상세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는 이 메시지에 대한 핸들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PI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또 DB에서 조회를 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록방에 상세 데이터가 다시 그려지겠죠. 그 네트워크만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모든 데이터의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서버랑 기록방이 먼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도메인을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서버에서 그리고 초기 데이터를 서버에서 내려줘서 첫 탭별로 첫 화면을 보여주고 뭐 네트워크 상세 기록이라던가 그 로그 같은 경우에도 에러나 인포 같은 걸 따로 구분한다던가 뭐 도움 하위 노드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서버가 계속 DB에서 조회해서 갖다 주는 거죠. 벌써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가 웹페이지에서부터 어떤 흐름을 거쳐서 기록방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발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티켓 생성이나 네트워크 리라이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장표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10분 정도 남았네요. 넣을 걸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그거 관련된 내용은 무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에도 어느 정도 작성해 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기술 블로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까 소스나 어플리케이션 텍 같은 건 아직 미구현된 상태고요. 아까 언급한 S3나 뭐 DB 저장 로직이 중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깔끔하게 개선할까? 이런 것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네트워크 리라이트라가 수동으로 하나씩 조작했는데 어드민의 각 케이스별로 다 등록을 해놔서 그냥 버튼 누르면 그 상황이 구현되는 그런 것들도 좀 상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도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도식이 우아한 디버깅 툴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현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없어지고 기다릴 필요 없이 이슈를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단방향 플로우의 업무가 되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고 개인적으로도 좀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업무 환경이 좀 더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